안녕하세요. 소름 돋는 처제를 피해 제주도로 이사 온 40대 남자입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멀쩡하게 운영하던 가게까지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한 달 만에 준비해서 제주도로 부랴부랴 이사를 왔는데요. 걸어 나가면 코앞에 바로 바다가 있는 곳에 작은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그 풍경이라도 보면서 속이라도 뻥 뚫렸으면 싶어서요. 저녁마다 같이 해안도로를 산책하는데 그때마다 바다를 보면 여기 온 것도 참 잘한 선택이다 싶은데 사실 우리 부부한테는 말 못할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에 오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 적적한지 계속 이 사연을 틀어놓고 지냈는데 문득 우리 이야기를 보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주변은 없는 사람이지만 제 사연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내 아내의 가족들까지 제 식구로 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피로 맺어진 가족만큼이나 평생을 약속한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물론 아내하고 둘이 평온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나 다름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처가 일이라면 제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돕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죠. 또 집안에 하나뿐이었던 남자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한 번씩 장인어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저한테 계속 남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어머님을 한 번 보고 결혼까지 결심하셨어요? 보호해주고 싶더라고.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밥도 잘 못 먹고 지금도 약하지만 감기 걸렸다고 콜록콜록대면서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챙겨주고 싶은 거야. 평생 이 여자 옆에서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와, 저는요, 어머니한테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결혼까지 한 달도 안 걸렸다고 하셔서. 그때 내 나이가 25인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 나도 철이 없었는데 누굴 책임지고 말고 할 수 있었겠나. 자리도 못 잡고 여기저기 일 배우고 다니던 때이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 사람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진짜 남자 중에 남자세요. 제가 장인어른 보면서 인생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안 그래도 저 만날 때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남자로서도 멋지십니다. 아이고, 별소리를 다 듣네. 집사람이 들으면 웃겠어. 실은 나도 늦게 정신 차렸지. 나보다 자네가 훨씬 낫지. 아마 빨리 철들으라고 쌍둥이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 결혼해서 자네도 그 마음 갖고 살아. 자고로 남자라면 내 여자, 우리 식구 절대 안 굶기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법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아버님과 대화하면 주옥 같은 말들을 전부 가슴에 새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20대에 쌍둥이까지 키우면서 고생한 얘기를 들으니 더 존경심이 들었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본받을 점이 많은 인생 선배이자 남자. 책임감 넘치는 가장의 본보기라고 느껴질 만큼 높게 보이더라고요.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식구들 앞에서는 내색조차 안 했다던 아버님 얘기도 놀랐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사업 망한 걸 숨긴 게 아니야. 집사람이랑 애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돈 아끼고 눈치 볼 게 더 싫더라고. 내가 돈 빌리려고 친구 찾아가서 그랬지. 무릎이라도 꿇겠다. 내 등 뒤로 우리 제 식구가 있는데 못할 짓이 뭐 있겠냐고. 덕분에 가장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본 집안 분위기였어요.
근엄하고 무뚝뚝한 아버님 모습을 보고 부엌에는 발도 안 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물 한마디 외치면 쪼르르 장모님이 나올 것 같았는데 장모님의 살뜰히 챙기는 모습과 어머님 심부름에 옷을 후딱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여보, 대파가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얼른 사와요. 이 앞에. 알지? 아이, 알았어. 바지만 좀 갈아입고. 또 사올 건 없어? 이따가 생각났다고 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 급할수록 천천히. 아이고, 이 사람이 또 국을 몇 인분을 끓인 거야. 하여튼 손은 커서. 그거 절대 혼자 들지 마. 위험해서 안 돼. 아유, 이 정도는 나도 해. 얼른 갔다 오기나 해요. 잔소리 적당히 하고. 내 말 들어. 안 된다니까. 손목도 약한 사람이. 나 올 때까지 그냥 둬. 그리고 모든 식사가 끝난 뒤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고무장갑을 끼더니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아버님 몫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설거지를 다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말이지. 아이, 설거지 남자가 하는 게 훨씬 좋아. 아니, 우리가 여자보단 팔힘도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빡빡 기름때 하나 없이 잘 닦고 이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할 때가 훨씬 깨끗하다니까. 이것 봐. 그러게, 청소랑 설거지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더라고. 성격도 깔끔해서 그런가? 우리 애들도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대.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됐지 뭐. 아니, 내가 전에 손이 미끄러워서 그릇 몇 번 깼더니 그 이유는 본인이 하겠다는 거야. 나야 좋지. 자네도 나중에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살아. 아내한테 맛있는 밥 얻어먹고 살려면 그게 좋아. 나도 처음엔 잘 못해서 해놓고도 욕 엄청 먹고 그랬는데 자꾸 익숙해지면서 잘해.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예, 그럼요. 저도 당연히 도와서 해야죠. 생각보다 편하고 좋은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얼마 뒤 저는 처제를 따로 만났습니다. 한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던 처제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내와 일란성 쌍둥이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처제는 뭐랄까? 아내와 똑같은 외모에 성격만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훨씬 쾌활하고 농담도 잘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너무 닮은 두 사람 외모를 계속 번갈아 보며 한참을 보기만 했어요. 제대로 첫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깜빡하고 말이죠. 그런 처제는 뭔가 당황한 제가 재미있다는 듯 보더라고요. 형부, 구경 다 하셨어요? 앉아도 될까요? 아이,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맨날 겪는 일이라 괜찮아. 형부, 너무 순진하다. 제가 언니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이제야 만나네요. 결혼 전인데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출장 갈 때 제 선물도 사다 주시고 오늘도 형부가 사준 향수 뿌리고 왔어요. 어쩜 센스도 좋을까. 아, 정말요? 언젠가 제 가족 될 사람인데 당연히 잘 보여야죠. 특히 저자한텐 점수 잘 따놓으라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공하셨네요. 저 실은 언니보다 형부를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 언니 이렇게 말수도 없고 되게 재미없는 성격인데 까칠한 것도 있고. 잘 아시죠? 뭐야 벌써부터. 다행히 처제는 그동안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해왔다면서 누구보다 제 편이 돼줄 것을 약속하더라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을 오래 해서 눈치 살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제 상황을 너무 잘 살피더라고요. 목이 타서 계속 물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빈컵에 물을 따라주면서 싱긋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두 사람 정말 똑같네요. 전 이렇게 봐선 정말 모르겠어요. 우린 목소리도 비슷하단 소리 많이 듣는다. 전화 목소린 더 똑같대. 가끔 엄마도 누구냐고 물을 때도 있다니까. 언니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옷 사이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니랑 나랑 체질도 비슷하잖아. 막상 우리는 거울 보면 다르다고 느끼는데
아니, 남들만 모르다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닮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언니 흉내도 되게 잘 내는데. 맞아. 얘 어릴 때 밖에서 사고치고 다닐 때마다 내 이름 대서 대신 맞은 적도 있었어. 난 모범생이라서 절대 그런 사고는 안 쳤거든. 아니, 근데 얘 말을 사람들이 믿었다니까. 억울하게.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외모가 닮아서 생긴 웃지 못할 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은 기분이었죠. 근데 언니랑 나랑 취향도 비슷하지 않아? 쌍둥이끼린 뭔가가 이어져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지 전 어릴 때부터 언니가 친한 사람들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형부 보자마자 제가 딱 그랬거든요. 분명 결혼하면 가정적이고 언니한테도 잘할 것 같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그때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내가 자기 사진 보여주니까 바로 이 얘기 하더라고. 신기하지? 아유, 부끄럽네요. 보니까 처제 덕에 결혼까지 온 거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처제는 저를 보며 가족들끼리 한 칭찬까지 전해주더라고요. 귀하게 키운 딸 빼앗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언니가 어떤 잘난 남자를 데려와도 아깝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시집 잘 가는 것 같다고. 만나기 전부터 인사도 싹싹하게 잘하고 그래서 사람 좋은 건 알았는데 만나보니 생각도 깊고 진짜 모난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집에서도 다 인정했어요. 표현은 안 해도 형부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정말 그랬어? 우리 식구들 전부 이 사람 편이네. 솔직히 언니 시댁어른들한테 형부만큼 잘했어? 내가 아는 언니는 절대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형부가 다 채워준 거라고. 그러니까 언니 형부한테 잘해. 그동안 우리 식구들 챙겨준 것 봐. 그건 맞아. 난 시댁에 남편이 하는 만큼은 못했거든. 우리 식구들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하지. 저번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하고 채워주는 게 부부라고. 나도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당신이 잘 채워줘. 알았지? 그렇게 모든 처가 식구들에게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감사함 때문인지 저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던 아버님이 어제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심근경색으로 손도 못 써본 채 돌아가시고 난 뒤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죠. 다 같이 여행 다닐 생각부터 언젠가 함께 모여 살 집까지 보며 행복한 일만 꿈꾸던 날들까지 송두리째 날아간 기분이었어요. 특히 어머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살피던 아버님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보이니 저도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아빠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냐고.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던가.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한테. 그만해. 네 아빠 편하게 보내줘야지. 그 성격에 편히 가지도 못한다. 난 엄마가 제일 걱정이야. 그동안 아빠가 엄마 뒤에서 다 도와줬는데 엄마 혼자서 어쩌려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빠는 다 의지하라고 하더니 왜 말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데 왜? 피곤함이 극에 달해서인지 갑자기 예민해진 처제는 떠난 장인어른을 탓하며 집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공격적인 태도에 다들 무슨 말을 보탤 수가 없었죠. 엄마가 애도 아니고 넌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해. 물론 제가 절대 아버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그 자리 대신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뭐든 얘기해 주세요. 고맙네, 고마워. 말이라도 자네가 그렇게 해주니 힘이 나. 그 사람이 우리 식구 절대 두고 먼저 갈 사람이 아닌데 자네가 있어서 편하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장례를 치르면서 처제와 장모님과도 훨씬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전까진 서로 성격을 파악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큰 산을 함께 넘으니 진짜 식구가 됐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장인어른이 저를 믿고 편히 갔을 거라는 그 말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그리고 늦은 새벽 마음을 추스른 처제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더군요. 형부, 피곤하실 텐데 왜 안 자고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처제는 자다 깼어? 아니요. 형부한테 미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너무 엄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져서 예민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형부한테 짐 주려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형부가 아까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안심되더라고요. 고마워요. 형부가 우리 집에 와준 게 진짜 감사한 일 같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니 내가 더 고맙죠. 우리 얼른 기운 차리고 장인어른 하늘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잘 지내자고요. 처제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꼭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에 처제가 복받친 듯 다시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형부, 가끔 보면 아빠 닮았어요. 아빠가 자주 하던 말이라서. 그날 장모님과 처제가 믿어주는 만큼 제가 아버님 자리를 이어받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아버님이 절 보더라도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전 몇 개월 뒤부터 아내 모르게 혼자 준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장모님과 처제를 가까운 동네로 이사시키는 거였죠. 그러면 가까이에서 더 챙기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이사 올 생각 없으시대? 처제는 뭐라 그래? 아, 당신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엄마 똥꼬집을 누가 말려. 그냥 거기 죽을 때까지 살겠대. 무슨 이사냐고, 이 나이에. 그래도 어머니 혼자 먼 데서 지내시는 게 마음이 불편하네. 장인어른이 있을 때면 몰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해도 바로 병원에 모셔갈 수는 있어야지. 우리가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몇 시간 걸리잖아. 아니, 난 너무 불안한데. 나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거기가 아빠 고향이긴 해도 시집간 후로는 그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믿고 여기 이사 오는 것도 쉽지 않지. 친구들도 다 그쪽에 있는데. 걸어서 10분이면 되고 동네도 어른들 살기 좋은데. 장모님 와보셨나? 당신이 조금 더 설득해보지 그래. 엄마 그때 집도 봤어. 동네는 좋다 그러더라. 괜찮아, 이만했음. 당신 애 많이 썼어. 당신 마음은 충분히 엄마도 아는 것 같아. 처음엔 얘네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닌가 싶은 눈치더니 3달 넘게 설득했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지, 우리 엄마 고집. 같은 동네에 괜찮은 집이 나와서 장모님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끝까지 이사는 싫다고 하는 바람에 한 동네에 처제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제 계획이 무너졌죠. 그래도 처제는 제 뜻을 따르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 그럼 처제는? 뭐 좋게 생각하는 눈치더라. 직장하고도 안 멀다고. 근데 지금 사는 집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당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솔직히 엄마랑 같이 오는 거 아니면 혼자 이사 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이렇게 한 동네에 모여 살면 나중에 장모님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아마 처제랑 우리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오시고 싶으실 거고 우리 부부랑 처제 보러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주무시고 가시면 여기가 더 편해서 아예 이사하실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실 테니까 나는 계속 좋은 매물 나오는지 일단 봐둬야겠다. 나도 못하는 걸 당신이 먼저 생각해주고 고마워. 당신이 나보다 낫다. 에이, 당연한 일이지. 어머님 모시는 거. 옛날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우리랑 사는 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아버님 자리를 제대로 메꾸며 보듬고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로 오기로 결정한 처제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부쩍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형부, 저 가구 고르는데 같이 가서 봐주실래요? 그게 경기도 쪽이라서 차 타고 가야 한다는데 위치도 잘 모르겠고 혼자 가기가 그래서요. 아, 그래? 가구는 나도 잘 모르는데. 실은 우리 집 가구 고를 때도 언니가 알아서 다 했거든. 나보고 감각이 너무 없다 나. 언니랑 같이 가지 그래 처제. 뭐 받은 건 있고? 언니랑요? 언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구나, 형부는. 그런데 그 순간 처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 저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워낙 스스럼 없이 지내던 사이라 편하게 어떤 이야기도 다 나누는 편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언니는 자기 일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되게 냉정한데? 아, 요새 언니랑 사이가 좀 별론가 보구나. 알았어, 처제. 내가 같이 가지 뭐. 저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 선에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처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처제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형부하고 단둘이 가니까 너무 신난다. 형부, 제가 김밥도 싸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김밥까지? 완전 제대로 준비했네. 주말이라 피곤했을 텐데 고마워. 대신에 오늘 가구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사줄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처제 용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더라. 이 기회에 갚아야겠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집 이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형부는 언니 성격이 좋았어요? 아니면 얼굴이 좋았어요? 처제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격이 완전 반대야. 그래서 연애 때는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게 서로 빈 부분을 채워준다고 할까? 고마운 게 많아지더라고. 부부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은 것 같아. 형부,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래도 남자들은 얼굴이 끌려야 만난다고 하던데. 그럼 그것도 무시 못하지. 처음 봤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고 천사가 걸어내려온 줄 알았다니까. 아, 내가 너무 주책인가? 유독 그 옷이 잘 어울렸어. 그거 제 옷이에요. 그동안 내 옷 빌려 입고 나가서 남자 꼬셨구나. 처음엔 이사 준비하며 무심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나 싶었는데 골이 생각보다 깊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언니 이기적인 건 안 힘들어요? 섭섭할 때 많을 텐데. 아이, 내가 생각하는 언니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데 생각이 많긴 해도. 아닌데? 언니는 자기가 늘 1번인 사람이라 가족도 피해준다 싶으면 바로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더 일찍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괜히 딸 두고 이사를 안 오겠어요? 언니 눈치 심하게 보거든요. 형부가 그렇게 설득해도 이사 안 오는 이유를 전 너무 알겠어요. 언니 눈치를 많이 본다고? 장모님이? 어머, 저도 봐요, 형부. 형부한텐 아직 좋은 것만 보여주나 보다. 언니가 그게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좋은 면만 골라서 보여주고 깊이 안 지내는 거. 아님, 형부가 좋게만 보려고 해서 아직 안 보이나 봐요. 처제가 요즘 섭섭한 게 많았나 보네. 근데 언니가 앞에서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나한테 처제랑 장모님 걱정 엄청 많이 하거든. 그리고 불편한 연애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제 편을 들지 않아서 그런지 이야기가 점점 과잉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전 끝까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부, 언니랑 만났던 남자들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한 남자가 둘이나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처제가 인기가 많았나 보네. 처음에는 언니가 저보다 뭐 여성스럽고 조용하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이기적인 성격에 질려서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니 자존심 상할까봐 만나진 않았는데 그때 느꼈어요. 남자들이 참 여자 볼 줄 모르는구나.
겉모습에 잘 속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거기에 속은 남자가 저를 가리킨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남자들이 이상하네. 쌍둥이인 거 알면서. 글쎄요. 똑같이 생긴 두 개가 있는데 실수로 잘못 고른 거겠죠. 아닌가요? 애써 저는 눈을 피하며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른 가구만 고르고 가야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처제는 저에게 가구점 도착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당혹스럽다 못해 눈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형부, 가구점 가서 저랑 부부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어? 부부? 우리가 왜? 아니, 신혼부부끼리 방문한 뒤에 사진 찍어 올리면 혜택이 있는데 사진 한 장 찍어 올리고 결제한 뒤에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여기서 200 이상은 쓸 것 같은데 20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걸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아쉬워서요.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내가 살 테니까 가격 보지 말고 골라. 싫은데요? 전 형부 돈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할인 있는지 확인해 볼게. 괜히 처제라고 부르다가 걸리느니 솔직한 게 낫지. 아, 누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래요? 형부 당황한 얼굴 또 나왔다.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냥 과묵한 남편으로 해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기회 놓치는 사람이 바보죠. 처제는 제멋대로 가구점을 들어가더군요. 전 불편해서 처제와 멀찍이 떨어져서 멋쩍게 가구만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구점 직원에게 절 남편이라고 소개하더니 절 부르기까지 했죠. 점점 얼굴이 굳어가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카드만 놓고 차로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거든요. 괜히 아내에게도 죄 짓는 기분이랄까요? 처제, 미안한데 금방 같은 상황 다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면 좋겠어서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일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황당하고 기막힌 이 상황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처제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고개를 돌려 한참을 울기만 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했나 싶어서 휴지를 건네도 고개를 절대 돌리지 않고 창밖만 보고 달렸죠. 결국 처제를 내려주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내에게도 미리 말은 해둬야겠다 싶어 이야기를 했죠. 가끔 애처럼 그렇게 땡깡 부릴 때가 있다니까.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 끝을 모르고 친절하게 해주니 갈수록 선을 모르지. 내가 그래서 걔한테 무작정 친절하게 안 해주는 거야. 옛날에도 몇 번 그런 일 있었지. 옛날에? 무슨 일? 저는 처제 입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아내 입으로 먼저 듣고 싶다는 생각에 캐물었지만 아내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몇 번이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겼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제가 좋아하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결혼 전에 내가 반했던 천사가 집에서 요리를 다 하고 있네. 음식까지 잘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나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 조금만 기다려. 야, 보니까 더 배고프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이상했죠. 평소 아내였더라면 분명히 나 뜨겁다면서 천사라는 말을 못하게 막 막았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내려놓더라고요. 왜 아까부터 웃기만 해? 당신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안 입던 옷까지 다 입고. 당신이 이 옷 입은 내 모습 좋아한다고 해서. 그리고 천사는 원래 말이 없잖아요. 여보,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요.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 와인도 한잔 할까? 옛날 생각까지 나요? 와인까지? 뜨거운 밤 보내시려고? 미치겠다, 형부. 왜 이렇게 잘 속아요? 난 보자마자 늙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속여도 몰랐겠다.
진짜 웃겨. 내가 형부 없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뭐야, 처제였어? 순간 온몸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제하고 껄끄러운 일이 얼마 전에 생겼던 터라 이런 장난이 바로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를 당혹스러움이 컸죠. 그런 와중에 등장한 아내는 배를 잡고 웃는 처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두 사람 부부 맞아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서로 얼굴도 몰라봐. 아니, 너무 익숙하게 집에서 요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일 거라고. 당신 아직도 동생하고 나 구분 못해? 참, 내가 그동안 누구랑 산 거야. 기가 막혀서. 그리고 너도 이런 장난을 왜 쳐? 형부 당황스럽게. 아니, 얼마 전에 형부하고 일이 있어서 사과는 해야겠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면 서로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장난 좀 쳐본 거야. 내 딴에는 화 풀려고 온 건데? 솔직히 이렇게 속을 줄도 몰랐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 장난? 서로 기분 좋게 웃고 넘길 수가 있어야지 장난이지. 나인 척하면서 형부 속이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재밌니? 왜? 또 어릴 때처럼 나 흉내내고 다니면서 사고치게? 너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 예민하게 굴지 좀 마. 되게 언니인 척한다 오늘따라. 뭐? 그럼 내가 언니니까 언니인 척하지? 고작 몇 초 차이면서 언니 좋아하고 앉았네. 그래 해라 해. 잘난 언니 네가 다 해라. 야, 그리고 네 남편이란 사실은 변함 없잖아. 뺏긴 것처럼 굴지 좀 마. 두 사람 사이에 싸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아내도 처제한테 난 화를 저에게 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날 사건을 풀기 위해 이런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았죠. 보통은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누군가 얘기하면 장난으로 풀 생각은 안 하지 않나요? 그날 이후 처제와는 거리를 두면서 지내게 됐고 때마침 친구에게 무인 가게를 인수해보라는 제안이 와서 정신없이 준비하게 되었어요. 형부, 언제까지 저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실 거예요? 사과는 받아주셔야죠. 처제, 내가 답장을 못했어. 깜빡했다. 우리 요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친구한테 인수받아서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모르는 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려니까 일이 많았어. 마음 쓰지 마. 도통 틈이 없었다. 절대 일부러 답장 안 한 거 아니야? 무인 가게요? 그건 왜 해요? 나중에 처제랑 장모님이랑 다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 그럼 좋잖아. 설마 벌어서 우리 둘만 쓸 생각이겠어. 가족들 다 좋자고 버는 거지. 역시 형부답다. 전 이대로 형부 못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언니가 옛날 일까지 꺼내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서 그냥 와버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많이 뉘우치고 있었어요. 형부 많이 놀라게 한 것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가족끼리 원래 이런저런 실수하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럼 저녁에 집에 가도 괜찮죠? 언니한테도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풀죽은 처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져서 순간 거리 두는 걸 잊어버리고 쉽게 풀어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에 짐까지 싸들고 와서 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보고 지낸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고 하면서요. 아내한테도 훨씬 상냥하게 구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동안 내가 언니랑 형부랑 못 만나니까 삶에 낙이 없더라. 내 이야기 제일 잘 들어주던 사람이 형부잖아. 우리 다 같이 저녁 먹는 것도 좋았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혼자 먹는 밥 너무 싫어. 그나저나 무인 가게 요새 엄청 괜찮다고 하던데 어쩜 형부는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잘 뒀어요? 친구도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까워서 아는 사람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동네에 자리 잡은 게 중요한데 2년 넘게 유지하니까 꽤 괜찮은 모양이야. 아이스크림 가게여도 겨울에는 다른 간식으로 채워도 된다네. 언니가 신경 쓸 일이 많아졌지. 당신 그 열쇠 잘 챙겨? 이게 일반 열쇠보다 작아서 잃어버리기 딱 좋네. 어디다 보관하지?
목걸이로 하나 만들까? 괜히 불안하네. 우와, 그게 금고 열쇠야? 되게 조그맣다. 꼭 장난감 같네. 처제는 신기한 듯 열쇠를 만지작대면서 한참 구경하더군요. 형부,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도와드려야죠. 언니보단 제가 훨씬 그런 일 잘할걸요? 언니, 그나저나 나 오늘 자고 가도 되지? 오늘은 언니 옆에 딱 붙어서 자고 갈래. 아이, 뭐?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잠은 집에 가서 자지? 너도 불편하잖아. 전혀? 말했잖아.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언니의 소중함을 알았달까? 처제는 평소답지 않게 애교까지 부리면서 아내 팔짱을 끼더라고요. 순간 두 사람이 오랜만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죠. 그래, 그럼 오늘 두 사람 같이 안방에서 자. 나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처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를 3일이나 보고도 답변을 못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혼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아내는 마지못해 거실에 이불을 깔아주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평소와 다른 처제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외로움을 크게 느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도 잠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도무지 오질 않아서 계속 뒤척이고만 있었어요. 조용히 TV라도 켜서 볼까 하다가 그 소리에 자는 아내랑 처제가 잠이 깰까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있었죠. 그런데 갈수록 더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아 두 사람 잠든 걸 확인하기 위해 살며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걸 확실히 보고 TV를 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불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묻지도 못하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한참 그걸 보고 있었죠. 뭔가 이 일을 아는 척하거나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오늘따라 자고 가겠다고 애처럼 우기던 장면까지 모든 게 수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 손으로 제 숨까지 틀어막으면서 그 장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너 같은 게 다 가지면 안 되지. 7초 먼저 태어났다고. 나랑 다를 것도 없는데. 금방까지 저와 아내에게 살살대던 서재는 온데간데 없고 본색을 드러내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 장면을 지켜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제가 방에서 나오려는 그 순간 전 까치발을 들고 다시 거실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그리고 베란다로 나간 처제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야, 너 아직도 우리 언니 좋아하지? 그럼 내가 부탁하는 일 할래? 바로 이혼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 싹 가리고 무인가게 하나 털 수 있겠어? 재수없는 년이 남편 잘 만나더니 사람 속을 자꾸 긁네. 인생 곤두박질 치는 것 좀 알려줘야겠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를 꽉 깨물며 계속 통화를 듣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나. 당장 일어나서 뺨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걔가 인생 바닥을 치고 망해야 너를 만나지. 야, 절대 이혼 안 해. 돈 빼내서 챙겨. 어차피 지금 빚이 꽤 되거든? 나 때문에. 내가 괜히 옆에 붙어 있는 줄 아니? 다 망하게 하려고 있는 거야. 지구 끝까지 가서 2년 불행한 꼴을 볼 거야. CCTV도 내가 뒤에서 처리할게. 넌 개털된 우리 언니나 데려가서 살아. 야, 재밌겠지? 할 거야 말 거야. 전 그제야 처제가 어떤 걸 계획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상황에도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이라면 애써 자는 척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눕는 처제를 두고 저는 시간 끌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방 불을 켠 뒤 저는 아내를 깨웠어요. 일어나, 여보, 얼른 정신 차려보라고. 아니, 지금 몇 시인데 갑자기 왜 이래, 어? 형부, 아직 아침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대로 멈춰. 괜히 잠 깨는 척하면서 머리 쓸 생각하지 마. 오늘 끝을 볼 거니까. 우리 식구로 남을지 말지는 처제한테 달렸어. 마지막 기회란 것만 알아. 제 단호한 목소리에 흠칫한 눈치더군요. 그렇게까지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늘 처제에겐 장인어른이 그랬듯 한없이 너그럽고 다정한 형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당신 몸에 없어진 것 있는지 빨리 봐. 열쇠 있어 없어? 어? 아까 내가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화장대에 뒀나? 아니야, 분명히 내가 이 바지에다가 넣었어. 당신이 아침에 가보자고 해서. 없어졌어. 제 이야기에 아내는 당황했고 머쓱한 표정으로 처제는 주먹에 쥐고 있던 열쇠를 펼쳐 보이면서 또 장난을 쳤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짓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준비가 돼 있었죠. 그걸 모르는 처제는 갑자기 파한 대소를 터뜨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언니 칠칠 맞기는. 언니가 이렇다니까요, 형부. 꼼꼼한 것 같아도 이렇게 허당이에요, 허당. 아까 옆에서 자는데 언니 몸에서 열쇠가 쑥 빠졌더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또 잊어버릴 줄 알고 놀려주려고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시겠다. 내가 분명히 아까 말했어, 마지막 기회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저는 처제의 변명 같지도 않은 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한 제 말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랐는데 결국 제가 이불 속에서 녹음한 그 통화 내용을 짚어서 물을 수밖에 없었죠. 녹음된 내용이 들린 순간 아내는 옆에 있기도 싫다는 듯 후다닥 침대에서 벗어나 제 옆으로 오더군요. 뭐? 재수없는 년? 너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살았니?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배가 아프다고 했으면 다 해줄 수 있었다고. 알잖아. 내가 가족들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버님 대신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게 무슨 가족이야? 어? 맞아. 인정할게, 형부. 죄송해요. 전 그냥... 아니, 전에 언니가 나 형부 앞에서 무안 주고 그랬던 감정이 솔직히 해소가 안 됐나 봐. 이건 미운 정도가 아니잖아. 증오하고 있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예전에도 내 남자친구들 사귀면 옆에 가서 이간질하고 그랬잖아. 내가 너 때문에 헤어진 게 몇 번인데. 내가 왜 너 해외 갔을 때 이 사람 소개한 줄 알아? 또 그런 오해받기 싫었거든. 아내는 온몸을 떨면서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더군요. 저에게 했던 연애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단 사실을 아니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나한테 와서 한 말도 다 거짓이었던 거네? 그런데도 나랑 이 사람은 너 챙겨주려고 더 좋은 데서 살게 하려고 빚까지 졌어. 우리가 왜 저 가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넌 정작 인생 나락으로 보낼 궁리나 하고 있었네? 내 사과도 3일씩이나 씻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가게 차린다고 정신 팔려서 난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럼 나도 사람인데 미움이 쌓일 수도 있지. 아니야? 어? 그냥 조용히 꺼져. 너하고 난 절대 얽혀선 안 될 사이였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조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아내의 말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더군요. 언니, 어떻게 가족의 연애 쉽게 끊는다고 말해. 그건 아니지. 오해 풀자.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언니 아직도 포기 안 하는 그 남자 이상한 짓 할까 봐 내가 연락하면서 관리해 준 것도 있어. 진짜야. 눈덩이처럼 끝도 없이 불어나는구나, 네 거짓말은. 이제 추해 보인다. 난 오늘부로 너 평생 안 볼 거야. 내가 혼자일 때는 몰라도 내 옆 사람까지 피해주기 싫어. 너랑 지내다간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머리채를 잡든 뺨을 갈기든 뭐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가족이라고 산 정을 생각해서. 좋은 말로 할 때 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미안하다잖아.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어? 어?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지랄이냐고 진짜.
그냥 사람이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내가 금고 털었어? 아니잖아. 넌 맨날 좋은 생각만 하고 사냐? 아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마지막까지 참을 인을 쓰는 것 같았죠. 오랜 시간 아내 뒤에서 오해를 만들고 사람을 잃으며 혼자 삭힌 배신감이 오늘에서야 터져버린 거죠. 전 아내의 뒤에서 두 팔을 꼭 잡으며 말렸습니다. 더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제도 아닌 그 무서운 여자를 끌어내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 아내한테 저지른 목 갚아주는 거야. 이제 난 네 형부도 아니고 이 사람 남편만 할 거니까 자격 있어.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해. 네가 그랬지? 불행한 꼴 보려고 옆에 있는다고. 네 뜻대로 불행하게는 절대 안 살 테니까 그것도 똑똑히 봐.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니 어떤 사이로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지낼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곧장 빚까지 지면서 마련한 그 집을 빼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다 가다 쉽게 마주칠 수도 없는 곳으로요. 나중엔 장모님한테도 거짓말을 해서 가족 전부를 잃고 처제는 지금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행을 바라며 교묘한 짓을 하던 최후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죠. 요즘 장모님에게 제주도로 와서 사는 걸 설득하고 있어요. 아내와 저랑 더 각별해졌거든요. 가족 간의 믿음과 의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고 매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것도 이해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동생이자 딸을 잃은 아내와 장모님에게 그 빈자리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상처 없이 가족들과 가까이에서 행복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